한 분은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게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평소처럼 평일날 이제 아파트 그 베란다에서 딱 쳐다보니까 아래를 내다보니까 막 분주하게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내려다보면서 아, 나는 뭐지?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 퇴직자분들의 주옥 같은 실제 경험담은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이런 예비 퇴직자들한테는 인생 나침판으로 삼아야 할 명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이 이런 새로운 인생 경험을, 인생을 개척한 이런 37분의 실제 경험담을 듣다 보면 이런 조언들을 들으셨을 텐데, 네.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요 조언은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예. 좀 가치가 있다라고 예. 하는 이런 조언 5가지가 꼽는다면 예.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진짜 해보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면 그냥 좋아서 섣불리 덤벼들면 안 된다. 충분히 공부하고 경험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한 게 실제적인 경험 없이 나왔다가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미리 경험을 하고 교육도 받고 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일 첫 번째로 꼽은 거거든요.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은 큰 적응 기간 없이 바로 안착을 했고요. 근데 누룽지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개업을 했는데 4월 달에 바로 이제 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한 600만 원의 소득을 바로 올린 부분이 있고, 펜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준비를 오랫동안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생각한 부분들이 잘 이렇게 적응이 돼 가지고 예약을 한번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거는 바로 그냥 0.1초 내로 그냥 예약이 끝나버리는 그런 이제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두 번째가 무엇보다 좋아해야 한다. 좋아하지 않으면서 돈만 벌겠다고 하면 오래 못 간다. 좋아하니까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생긴다. 그러면 첫 번째하고 좀 연결이 되네요. 네, 되죠. 그래도 뭔가 시작을 퇴직 이후에 어떤 새로운 삶을 찾으려면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떠밀려서 시간에 떠밀려서 남들이 하는 거 쫓아가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도배 하시는 분은 직장 생활하다가 도배 인테리어를 그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가지고 학원에서 배웠거든요. 3개월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창업을 하셨어요.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본인도 강의도 하고 강의할 정도의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배움의 단계가 올라가가지고 강의도 하고 특허도 출원도 하고 홍수 비상구도 만들고 거기다가 또 재능 기부까지 하세요.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바쁘게 사시고 계십니다. 직장 생활할 때보다. 철학원 하신 분도 그 일을 좋아서 그럼요. 하신 분이시죠? 직장 생활 하시면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좋아서 15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퇴직하시고도 그대로 연결되신 거죠. 뭐 버스 기사 하신 분도 있고 택시 기사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그 일을 정말 싫어했으면 꾸준히 못 할 거 아니에요? 버스 기사 이분은 정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이제 쾌활하게 이제 즐겁게 잘 하셨지만 나오셔가지고 그 친절하게 인사를, 버스 기사를 하시면서 바쁘잖아요. 이제 앞에 전방 주시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타실 때 손님들이 타시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하시니까 계속 하시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아침, 저녁 출퇴근하시면서 타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들이 타시면서 빵도 주고 귤도 주고 바카스도 주고 사탕도 주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인사를 해주니까 좋아하셔서 그렇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게 잘 하시니까 이분도 자기도 처음에는 초보 운전자였지만 지금은 한 4년, 5년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황금 노선을 운전하고 계세요. 손님이 많은 그런 노선을 운전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버스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신 거죠. 그러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굉장히 성취감이나 자부심이 아주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조언이 아까 어떤 거라고 하셨죠?
세 번째 조는 힘들다고 짜증내면서 일하기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즐겁게 일하다 보면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긴다. 사람이 일이라는 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면 그만큼 좋은 일들이 내 주변에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친절하게 대하면 긍정 속에서 친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정 속에서는 친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방이 그만큼 받은 것만큼 저에게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듯이 주려고 하시잖아요. 아까 버스 기사처럼 내가 친절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친절하게 한마디라도 하면 그 사람들이 받은 만큼 또 주려고, 뭔가를 주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인터뷰 하신 분 중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분 혹시 있으셨나요? 없습니다. 아, 한 분도 예, 없으셨어요? 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2 인생을 성공적으로 개척하기가 힘들잖아요. 제2 인생이라는 게 그냥 놀면서 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개척하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도전을 해야지 제2 인생이 저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도전하지 않는 삶, 시도하지 않는 삶을 거기에 맞는 보상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님도 처음에 시작한 게 책을 읽으시면서 네.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부정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예, 전혀 없습니다. 없었었다. 예. 긍정적으로 나한테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가 돌아올 거야, 나한테. 책을 읽다 보면 뭔가 나한테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야 하면서 책을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영감이 탁 떠올랐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한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지금 준비를 그러면 몇 년 동안 지금 처음 책 읽으신 게 아까 몇 년도라고 하셨죠? 2016년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7년 예. 동안 계속 지속을 예, 하고 예. 계신 건데 예. 정말 긍정적이고 좋아하지 않으면 예. 이렇게 7년 동안 하실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예. 그죠? 예, 맞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노는 것 위주의 취미생활은 금방 실적난다. 대신에 이제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지 오래 간다. 이게 삶의 의미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때와 노는 것 위주로 할 때랑은 이제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느낌, 그걸 느끼려면 정말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내가 살아있구나. 일을 하면 또 보상이 따라오잖아요. 놀면 보상이 안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면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보상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고, 뭐 손주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적인 활동은 훨씬 더 삶의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는 것도 처음에 퇴직하시면 네. 노는 것도 한 달, 두 달까지는 만족도가, 행복감이 네. 되게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 시간 맞추고 네. 또 퇴근까지 또 업무 해야 되고, 이런 틀에 박힌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가 주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만나고 뭐 술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이러면 그 행복감이 한 두 달까지는 가는데 네. 한 세 달 정도까지 가니까 지금 작가님이 쓴 책 중에도 예. 좀이 쑤신다, 지루하다, 지루하다 이런 예. 피드백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또 있으신가요?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에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평소처럼 평일날 이제 아파트 그 베란다에서 딱 쳐다보니까, 아래를 내다보니까 막 분주하게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내려다보면서 나는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이 확 다가와가지고 우울증이 어느 순간에 막,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불교 신자였었는데 절에 가셔가지고 108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신수양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일을 하니까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이 막 넘치더랍니다. 그처럼 이제 이 논다는 것 자체는 어느 일정 기간은 이제 그 재밌고 힘들지 않고 행복감은 넘치겠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이제 지루하고 실적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꾸준히 쌓이면서 뭔가를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터뷰하신 37분들이 지금 현재 일을 하시는데 일하시기 전에는 휴직 기간이 좀 있으셨던 분들이잖아요. 네. 바로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시지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똑같은 그런 네. 감정들을 느끼셨다고 보면 될까요? 예. 화물차도 그랬습니다. 3개월 딱 쉬었는데 정말로 그 이제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삼시세끼 뭐 삼식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도서관에 가는 어르신들도 많거든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부부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3개월 딱 지나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이 쑤시고 실증나고 짜증나고 그냥 뭐 저만 짜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이제 짜증을 내는 거죠. 항상 아빠는 출근하는 건데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아니면은 나가도 금방 들어오고 뭐 밥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울증이 금방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화물차를 바로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직장이셨다가 퇴직하고 네, 쉬다가 이제 화물차를 하게 된 거죠. 전에 그런 화물차 경력이 없으셨는데. 없죠. 예. 아,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5번째 조언은 뭐가? 네, 5번째 조언은 나오면 뭐 할 게 있겠지. 막연한 어떤 생각 그런 게 이제 나가고 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거죠. 공통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쉬다가 뭔가 있겠지 하면서 계속 기다려봤는데 찾아본다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책을 읽어도 한순간에 금방 뭐 팍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책을 읽어도 이제 떠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낙담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성격이 뭔가 닥쳐서 막 하게 되면 당황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시간에 쫓기고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들 때는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못하고 뭔가 무리한 생각, 예. 무리한 도전을 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예. 창업을 한다거나 예. 뭐 아니면 다른 사람 주위에 뭐 이런 주식이 좋대더라 하면 예. 거기에 또 맞습니다. 갑자기 몰빵을 하게 되고 예. 소중한 퇴직금을 날려버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예. 네, 미리미리 퇴직 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예, 여유 있게 좀 시간을 가지고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직장 생활이라고 해서 다 내가 올인하게 되면 남는 거는 정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승진을 하고 그런 거는 있겠지만 직장 생활에서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뭔가 제2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가지면서 좀 길게 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넓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준비는 미리 이제 조금씩 해오고 있었지만 나가서 이걸 그 토지 전문 행정사를 했을 때 내가 이거 좀 일찍 나와가지고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분도 나가서 교육을 받으셨거든요. 전문 교육을 한 3개월 받으셨는데 지금은 배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좋은 직종이다 보니까 잠재적인 그 자기 경쟁자가 생기면 안 된다 해서 배강을 시켜버렸대요. 그 학원에서. 그래서 지금은 배울 기회가 많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게 전문적인 그런 분야인데 굉장히 좋은 직종인 것 같더라고요. 행정사 그 하시는 분도 좀 더 미리 알았으면 네. 미리 준비해서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네. 이 네. 사회생활을 더 할 수 있는데 네. 늦게 시작하면 할수록 나한테 네. 주어진 허락된 시간이 많이 네. 부족하니 맞아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직장 생활에서는 봉급이라는 게 딱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벌 수 있는 게. 그런데 이제 나와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하는 만큼 바로바로 어떤 이렇게 뭐 보상이 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일찍 나왔으면 훨씬 내가 더 큰 보상을 내가 얻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들어도 인생 조언 5가지 정말 유용하고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번만 딱 이렇게 더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는 진짜 해보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면 그냥 좋아 보여서 섣불리 덤벼들면 안 된다. 충분히 공부하고 경험해야 한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무엇보다 좋아해야 한다. 좋아하지 않으면서 돈만 벌겠다고 하면 오래 못 간다. 예, 좋아하니까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생기는 거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힘들다고 짜증내면서 일하기보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즐겁게 일하다 보면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 네 번째는 노는 것 위주의 취미생활은 금방 실적난다.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 오래갑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나오면 뭐 할 게 있겠지 싶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체험했다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